안녕하세요. 레시의 치유 공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명예 한의학 박사 김세연의 인체정화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아픈 몸을 병원에 맡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게 해줍니다. 요즘 우리는 주위에 약 먹고 병원 다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해진다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열이 나면 열을 내리는 약을 먹으며 현대의학의 대증요법에 의존하기보다 인체 정화를 통해 우리 몸의 항상성을 믿고 자연의 순리에 내맡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 상태는 자신의 생각과 자주 갖게 되는 감정, 평상시 생활 습관,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마음의 생각과 자주 올라오는 감정들을 점검하고 정화하는 시간도 함께 했을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추천사, 프롤로그, 그리고 본문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최근 20여 년 사이에 비만, 고혈압, 당뇨, 암과 같은 만성 대사질환을 비롯하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증상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체는 소우주로서 자연의 운행 원리를 따릅니다. 즉,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는 음식을 섭취해야 몸속에서도 소화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화학 합성 첨가물이 첨가된 가공식품, 정제식품, 튀긴 음식, 육류 등 비자연적인 식품을 먹는다면 우리 몸은 이를 완전 소화하지 못하고 체내에 쌓아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몸에 유해한 세균이 증식하게 되면 이상 발효 및 장내 부패로 이어져 인체는 독성가스를 비롯한 노폐물의 온상이 됩니다. 독성가스와 노폐물은 혈액을 오염시키며 각종 기관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여기에 심리적 스트레스와 과로까지 겹칠 경우 인체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현대의학으로는 풀 수 없는 상태, 즉 만성 대사질환에 이르는 것입니다. 인체는 자동차나 기계와 같은 부품들의 결합이 아니라 생명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의 증상만 고친다고 해서 건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인체정화 기적 이야기에는 그동안 우리가 믿어온 건강 상식의 허점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체정화와 관련하여 비만, 고혈압, 당뇨, 암 등을 완전 치유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인체 정화는 인간이 자연과 가장 가까워지는 건강 생활법이자 아픈 몸을 적극적으로 낫게 해주는 놀라운 치유법입니다. 또한 인체 정화는 우리나라 한의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치유법이기도 합니다. 각종 오염물질과 공해물질에 찌들은 우리 몸을 정화하지 않고는 건강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 책을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한의학 박사 김경훈. 삶의 패턴이 다양화됨에 따라 질병의 패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의원을 개원했던 초기와 비교할 때 허증성 환자가 줄고 내장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암과 같은 만성대사질환, 난치성 환자가 급증하였습니다. 발병 연령 또한 낮아지는 추세여서 젊은이들도 이런 병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제대로 된 치유법을 찾지 못해 많은 환자들이 대증요법에 의존하여 하루하루 약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인을 괴롭히는 각종 대사성 질환, 자가 면역 질환, 알레르기 질환, 악성 종양 등 난치성 질환의 대부분은 혈액 오염과 영양 불균형, 심리적 불안,
바이오리듬을 무시한 생활 습관 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만성 대사성 질환에 대해 약이나 주사를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처치입니다. 이러한 처치는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켜 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치유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약과 주사를 끊으면 전과 같은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약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먹어야 하는 약의 양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낫기 위해 먹은 약이 오히려 체내 독성 물질로 작용하여 인체 면역 체계와 항상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한 가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다른 여러 가지 질병에 취약해지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인체 정화 프로그램은 소, 대장 해독, 신장 해독, 혈액 해독, 스트레스 해독, 전신 해독 등 우리 몸을 다각도로 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각종 난치성 질환의 원인인 독성 물질을 분해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동시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생리활성 물질, 효소, 비타민, 미네랄 등을 채워줌으로써 우리 몸 스스로 항상성을 극대화하여 건강을 지키게 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건강 수명입니다.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자기 삶을 꾸려가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증상만 완화시키는 치료, 수치만 떨어뜨리는 치료는 고달픈 병자의 삶을 연장시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의 17년 임상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진정한 치유란 인체를 유기적 통합적으로 보아 병의 뿌리를 밝혀내고 병의 원인인 독을 제거하여 오장육부의 균형을 맞추고 기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의학의 본질이자 인체 정화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법을 찾지 못해 오늘도 난치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환자분들이 인체 정화 프로그램을 통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약사 한의학 박사 원은주. 고혈압 당뇨 환자가 1천만 명이라는 소식에 나이 들어감의 숙명인가 보다 하고 덤덤하게 들 받아들이는 것 같다. 심지어 혈압이 오르면 혈압약 먹지 뭐 하는 속편한 말까지 한다. 고혈압 약이란 건 일단 입에 댔다 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 평생 우리 몸속에 화학약품을 넣는 일을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고혈압은 숙명도 아니고 병도 아니다. 인체가 우리에게 보내는 구조신호다. 쉽게 설명해서 몸속 혈액이 노폐물로 인해 걸쭉해지거나 탁해지면 심장은 정상적인 압력으로 피를 먼 곳까지 보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압력을 높여 힘껏 뿜어내게 된다. 이것이 고혈압인데 그 과정에서 혈관이 터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고혈압이 무서운 것이다. 당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당뇨란 글자 그대로 오줌의 당분이 정상 수치 이상으로 섞여 나오는 것을 말한다. 당분은 뇌세포의 유일한 연료이자 인체 에너지의 근원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다. 그렇다면 콩팥은 왜 아까운 당을 오줌으로 흘려보내는 걸까? 우리 몸은 피 속에 170dl당 밀리그램 이상의 포도당이 콩팥을 통과할 경우 곧바로 흘려보내도록 센서를 가동시키고 있다. 이는 너무 많은 당분이 혈관을 지나면서 혈관 세포를 녹여버릴까봐 세포 보호 차원에서 하는 일이다. 당분이 아깝기는 하지만 세포 보호가 더 급하기 때문이다. 당뇨의 95% 정도를 차지하는 제2형 당뇨의 경우를 보자. 우리 세포에는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인슐린 수용체가 있는데 피 속의 노폐물로 인해 이 부분이 오염되면 기능이 저하된다. 인슐린 수용체의 기능 저하로 인해 세포에서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 피 속의 당분이 떠다니는 고혈당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섭취한 당분이 적거나 많아서가 아니라 피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당뇨다.
고혈압 당뇨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단기적으로 오염된 혈액과 오염된 세포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들어가야 한다. 즉, 인체 정화를 해야 한다. 그런 뒤에는 장기적인 관리 차원에서 조금 덜 먹고 좋은 식품을 먹고 운동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등 생활 패턴을 올바로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만 하면 심장의 압력은 자연스럽게 유지될 것이며 세포는 당분을 인체 연료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항상성의 비밀이다. 그러나 현대의 대증요법은 인위적으로 혈압을 내리고 억지로 당 수치를 떨어뜨린다. 약을 사용하니 일단 숫자상으로는 안정을 찾을지 모르지만 말초 혈관까지 피가 도달하지 못하거나 신장이 망가지는 부작용이 있다. 진짜 병이 발생하는 것이다. 고혈압 당뇨가 병이 아니라고 해서 하찮게 생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손끝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라는 이야기다. 비만, 고혈압, 당뇨, 암의 메커니즘은 다 비슷하다. 대부분 혈액 오염, 세포 오염이 문제다. 인체 정화는 이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다. 전작인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는 인체 정화에 대한 이해서로 기존의 강의와 연구 활동에서 한 발 나아가 인체 정화의 저변 확대를 꾀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건강을 회복했으며 건강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내왔다. 이 책은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 이후 난치병, 불치병 환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적은 글이다. 누가 어떤 병으로 고생했으며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소장하게 실려 있다. 또한 전작에서 밝히지 못한 놀라운 체험 사례를 실었다. 전작에서 인체 정화 프로그램의 기적적인 사례를 충분히 밝히지 못한 것은 몇 가지 우려 때문이었다.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이 파상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건강 염려증도 그만큼 커져가고 있다. 그로 인해 온갖 건강 비책이 판을 치는 중이다. 말만 무성하고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는 비책 아닌 비책들, 그런 가운데 과연 나의 지론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었다. 복합발효 배양물을 통한 인체 정화 프로그램이 일으킨 기적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다. 눈으로 봐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기에 오히려 비상식적으로 느껴지는 일들, 의심을 받을까 두려워 제대로 밝히지 못한 사례들이 많다. 전작인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 해서 고혈압,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책은 좀 더 광범위한 질환을 다루고 있다. 고혈압, 당뇨와 같이 겉으로 증세가 드러나지 않는 침묵의 병은 물론 하루하루 지독한 고통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의 사례도 소상히 다루었다. 특히나 신경계통의 질환자들, 죽을 듯 괴로우며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고통 속에서 어떤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인체 정화요법이 어떤 기적을 선물했는지 밝힐 것이다. 5년 이상 수면제를 먹으면서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 이유 없이 생리가 중단되었던 사람, 저체중, 과체중으로 왕따를 당해야 했던 아이들, 각종 질환으로 결혼을 미루어야 했던 사람들, 투석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야 했던 분들, 사업 실패로 가정이 파탄난 가운데 간경화가 찾아와 삶의 벼랑 끝에 몰려있던 분,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건선, 류머티스, 관절염, 베체트, 파킨슨, 크론병, 루푸스, 근무력증, 우울증, 공황장애, 자반증 등의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질환에서 벗어나 새 삶을 찾은 이야기는 들어도 감동적이다.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질환이 있지만 원인은 단순하다. 인체 오염과 영양 불균형이 몸을 아프게 한다. 현대의학은 그들이 겪어온 병, 알고 있는 병만 고친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들,
이름도 증상도 생소한 병에 걸린 희귀 질환자들은 절망에 빠져 살 수밖에 없다. 원리를 아는 이상 못 고칠 질환이란 없다. 오염된 인체를 정화하면 대부분의 질환은 거의 낫는다. 또한 큰 병을 잡으면 자질구레한 병은 저절로 낫게 된다. 명심해야 할 것은 질환이 개선된 이후에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전의 무절제한 생활로 돌아간다면 질환은 반복될 것이다. 그때는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 모든 것을 삼가고 조심할 때라야만 신은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선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인체 정화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김세현. 인체 정화는 크게 부분 해독과 전신 해독으로 나눌 수 있다. 부분 해독이란 말 그대로 인체 기관을 부분적으로 해독하는 것으로 소대장 해독과 신장 해독으로 나뉜다. 소대장 해독의 경우 장 관리를 통해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 유익균의 숫자를 늘려주고 지용성 독소를 배출시키는 게 목적이다. 신장 해독을 하면 몸속의 수용성 독소가 밖으로 배출되면서 동시에 부종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부분 해독의 경우 특별히 어디가 아프지 않아도 건강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하는 것이 좋다. 기존 식사를 병행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일상생활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단 식사는 하루 한 끼씩 점심 또는 저녁으로 하되 가공식품, 튀긴 음식, 정제식품을 먹지 않아야 하며 밥은 현미에 콩과 한두 가지 잡곡을 섞은 것이 좋고 반찬은 두세 가지 채소와 새싹, 해조류, 약간의 들깨나 견과류를 섭취한다. 나머지 두 끼는 효소식, 완전 효소식으로 한다. 전신 해독이란 일반 식사를 끊고 세 끼 모두 효소식, 완전 효소식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전신 해독의 경우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걸리는데 비만에서부터 고혈압, 당뇨,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을 해결할 목적으로 적용한다. 식사를 중단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몸이 쇠약한 경우나 의지가 약한 경우, 노동의 강도가 높은 경우,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채식을 병행할 수 있다. 채소는 하루 1, 2회, 당근, 비트, 샐러리 등을 토종 된장에 찍어서 먹으면 된다. 또 다른 방법은 버섯류, 해조류, 파, 양파, 무, 마늘 등을 넣은 된장국을 만들어 약간씩 마시거나 섭취한다. 전신 해독과 관련하여 적절한 기간 및 복합 발효 배양물 섭취량에 있어 한의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따를 것을 권한다. 생명이 살아나는 신호 호전 반응. 인체 정화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이 회복될 때 찾아오는 손님이 있다. 바로 호전 반응이다. 호전 반응이란 인체가 건강한 세포를 재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으로서 항상성의 극대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체가 갖고 있는 항상성은 아주 놀라워서 아무리 비틀어도 자기 모습을 찾아가는 고무 인형과 같다. 비틀어진 기능을 자기 자리로 돌리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침, 가래, 콧물, 감기 몸살, 발열, 코피, 무기력증, 졸림, 통증, 요통, 두통, 이명, 안구충혈, 구토, 설사, 변비, 빈혈, 저림, 하혈, 출혈, 탈모, 더부룩함, 가스참, 가려움증, 피부 발진 등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호전 반응이다. 인체는 이런 극심한 과정을 겪은 후 차차 나아지기 때문에 호전 반응에 직면하여 겁을 먹기보다는 두 발 전진하기 위해 한 걸음 뒤로 내딛는 준비 자세라고 이해해야 한다. 호전 반응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체 치유 단계에서 자기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외부로부터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인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찌꺼기들, 즉 죽은 세포, 병든 세포, 낡은 세포 등을 가져다 에너지원으로 쓰게 된다. 복합 발효 배양물을 통한 인체 정화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런 자기 분해를 유도하는 것이다. 대사가 정상화되는 것과 인체의 찌꺼기가 사라지는 현상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건강을 찾는 과정에서 호전 반응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인체 정화 과정은 대대적인 주택 수리 과정과 유사하다. 벽지를 뜯어내면 다량의 먼지가 발생하고 낡은 수도관을 드러내면
녹물이 흘러나오며 하수도를 고치면 썩은 내가 나듯 인체도 오래된 세포를 드러내고 막힌 혈관을 뚫고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인체 정화 과정 중에 혈액 검사 등을 통해 간 수치나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높아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수치는 인체 정화 종료 2주 정도 후에는 자연스럽게 정상 범위로 자리 잡게 된다. 건강 스위치에 청신호가 들어오는 현상이라고 해서 명현현상이라고도 불리는 호전 반응은 중증 환자일수록 반응의 강도가 높게 나타난다.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일수록 장 내에 움푹 파인 개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개실이라 함은 변비 환자가 묵은 변을 배출하기 위해 장에 압력을 가할 때 점막이 안에서 밖으로 밀려나면서 생기는 일종의 주머니 같은 것이다. 이곳에 숙변이 끼게 되면 장내 독소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렇게 발생한 독소가 장벽을 뚫고 혈관으로 침투하여 각종 대사질환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복합발효 배양물을 통해 장 청소를 하게 되면 켜켜이 숨어있던 숙변이 분해되면서 오염물질이 폭발하듯 부풀어 오르게 된다. 이런 더러운 물질이 대장에 가득 차면 배가 부글거리면서 가스가 차오르고 복통, 설사가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호전 반응이다. 이런 증상 때문에 현대의학에서는 호전 반응을 식품의 부작용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호전 반응은 절대 병이 아니며 몸이 정상을 찾아가는 생체 치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우리의 몸이 망가질 때는 장, 간, 신장의 순서를 따르는데 몸이 치유되는 순서도 이와 똑같이 장, 간, 신장의 순서를 따른다. 장이 건강을 되찾았다는 것은 다른 질환을 치유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에 진입했다는 뜻이다. 신장이 나쁜 사람의 경우 기본적으로 몸에 붓기가 있다. 이는 대사계의 이상으로 인해 인체의 혈액 정화 능력과 수분 관리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신장이 좋지 않은 사람이 복합 발효 배양물을 복용하게 되면 호전 반응을 통해 얼굴, 다리 등이 더욱 부어오르게 된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체내의 유해 물질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신장세포의 기능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분 대사 능력이 살아나 몸의 붓기가 차츰 빠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체 정화의 메커니즘이다. 의사가 고쳐야 할 병이 있고 우리 몸 스스로 나아야 하는 병이 있다. 나는 의사가 고쳐야 할 병을 질병으로, 내 몸 스스로 나아야 하는 병을 질환으로 구분한다. 사고를 당하거나 전염병에 감염되면 병원에 가서 처치를 받아야 하지만 혈압이 올라가거나 당뇨가 생기면 생활습관, 식습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질병과 질환은 근본 원인이 다른 만큼 해법도 달라야 한다. 질병과 질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질병, 의사의 도움으로 고쳐야 하는 병을 말한다. 콜레라, 장티푸스, 결핵 등이 이에 해당하며 세균, 박테리아, 기생충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질환, 내 몸 스스로 치유해야 하는 병이다. 비만, 고지혈, 고혈압, 당뇨,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척추협착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및 항진증, 아토피, 우울증, 조울증, 류머티즘과 같은 난치병, 만성질환, 대사질환이 이에 해당하며 혈액오염, 세포오염, 호르몬 부조화가 원인이다. 따라서 스스로 치유해야 할 질환이 나타나면 일시적 응급처치를 제외하고는 이 책에서 언급한 인체 정화를 통해 건강한 상태로 내 몸이 회복되도록 한 후 건강 10계명과 건강 100세, 섭생 10원칙 등을 잘 준수하여 건강한 몸을 계속 유지하는 길이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다.